오늘 에너지 보존에 이용한 빈뉴턴 유체 유동의 보편적 정량화 기법에 대해서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산업 현장에서는 다양하고 복잡한 이런 유동이 존재하는데 예를 들어 파이프 배관에 이렇게 휘어져 있거나 아니면 갑자기 축소되거나 삭제되는 그런 유동 또는 이렇게 많은 뱀풀이 있어서 복잡한 유동을 형성하는 경우 또는 이런 포러스 미디어 내에서 이런 유동 등 이런 유동장애, 복잡한 유동장애 빈뉴턴 유체가 해결될 때 그때 우리 이 시스템을 정량화할 수 있으면 참 좋겠다 싶어서 그래서 본 연구를 진행하게 되었고요. 그래서 먼저 유변학적 복잡 유체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드리면 우리가 전단 능력과 전단 변형률의 관계가 선형되고 때 우리가 뉴턴이안 플루이드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우리가 산업에서 다양하게 사용되는 폴리머나 화이트 서스펜전이나 드럼넥 에멀전 같은 이런 유체들은 전도가 전단율과 관계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전단율이 증가함에 따라서 전도가 감소하는 이런 현상을 많이 보이는데 이런 유체들이 공정 속에서 흐를 때 우리가 전단율에 따라서 전도가 달라지기 때문에 우리가 이 시스템에서 이때 전도가 얼마다, 이때 전단율이 얼마다라고 정확하게 우리가 말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 유효값을 찾아보자라는 생각으로 이런 연구를 진행하게 되었고요. 그래서 먼저 한 60년 전에 매치너 리드가 그냥 간단한 파이프 유동에 대해서 빈뉴턴 유체가 흐를 때 그때 우리가 유효 정도 또는 유효 레이놀즈 수를 이미 정의한 연구 결과가 있었습니다. 보시면 이때 빈뉴턴 유체로는 우리가 가장 많이 사용하는 전단율이 증가함에 따라서 전도가 감소하는 파워로 모델을 사용했고요. 이때 파이프 원양단면 A 파이프에서 라비오리치 커렉션을 이용해서 여기 필요한 파라미터들 이 물질 함수들을 구해서 월 시어 스트레스를 계산한 다음에 월 시어 스트레스를 어퍼런트 시어 레이스로 나눈 값을 유효 정도라고 정의를 했고 그때 레이놀즈 수를 우리가 유효 레이놀즈 수라고 이렇게 정의한 연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밸리데이션으로는 유효 레이놀즈 넘버를 프릭션 팩터로 실험 결과와 이렇게 매칭해 보니까 이런 식으로 이론 결과가 잘 매칭되었다는 것을 볼 수 있었고요. 또 그러나 이제 이런 방법은 라비노비치 컬렉션을 많이 사용하는데 이 라비노비치 컬렉션은 기본적으로 폴스 밸런스이고 그래서 간단한 원형 단면이나 아주 얇은 슬릿 같은 그런 채널에서만 우리가 적용이 좀 쉽다는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단순한 이런 유동이 아니라 좀 복잡한 유동에서도 우리가 이런 유동을 정량할 수 있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나온 연구가 이제 매치너 오토 연구인데요. 이 매치너 오토는 이렇게 컨파인드된 복잡한 형상의 교반기 유동에서도 우리가 폴스 밸런스가 아니라 에너지 소산의 그런 원리를 이용해서 유효 정도를 구하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어썸션으로는 이런 복잡한 유동장애 시스템에서 어떤 이 시스템을 대표하는 유효 값이 있을 것이고 그때 유효 전단율은 임펠러 스피드에 비례한다고 보았습니다. 그때 상수를 KS라고 놓았고요. 이 KS는 유체 물성과는 관계없이 이렇게 유동장의 그런 함수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KS는 유동물성과 관계없이 이런 유동 향상에 따른 그 상수라고 보았고요. 그때 그래서 나온 이 유효 전단율을 우리가 전도 모델이나 이런 데 넣게 되면 유효 전도값을 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유효 전도값을 이용하면 또 이거 그 레이놀드 식에 넣으면 유효 레이놀드 값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원리는 이제 빈뉴턴 유체의 에너지 소산율이 뉴턴 유체와 같게 만드는 어떤 그런 상수 값을 찾는 게 키 아이디어입니다. 그래서 본 연구는 앞서서 이제 복잡한 유동장에 대해서 유동을 정량한 연구가 이렇게 매치너 오토였다면 근데 이 매치너 오토는 이렇게 컨파인드된 플로우에서만 적용이 가능했다면 저희는 입구와 출구에 있는 어떤 현상이든 임의의 형상의 유동장에서 입구와 출구가 있고 그 안에 이제 유동장이 어떻게 복잡하든 아니면 단순하든 상관없이 이러한 유동장에서 압력 강화랑 유량을 측정하면 빈뉴턴 유체를 우리가 정량화할 수 있을까라고 해서 시작하게 되었고 그때 이런 시스템의 유효 전단율, 또 유효 레이놀즈 수, 그리고 압력 강화와 유량 관계에
구축할 수 있는 정량화 기법을 개발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시스템이 에너지 소산의 관점에서 이 시스템을 대표하는 어떤 두 유동수가 있는데 이 두 유동수는 에너지 소산율 계수라고 불리는 KP 값과 유효 전단율 계수라는 KS 값이 있습니다. 이 두 유동수는 에너지 보존율 관점에서 시스템을 대표하는 상수이고 먼저 에너지 소산율 계수 KP에 대해서 설명드리자면 그 전에 이제 에너지 소모에 관한 우차원수를 정의해야 되는데 우리가 파워수라고 명명을 했고요. 이 파워수는 시스템의 mean 에너지 디시페이션 레이스를 터뷸런트 에너지 디시페이션으로 나눈 값으로 정의를 했고요. 그때 이제 mean 에너지 디시페이션 레이스는 델피 안들 강화와 유량 1곱에서 전체 볼륨으로 나눈 값으로 우리가 측류에서는 정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레이놀즈 수도 이런 식으로 정의할 수 있고, 그래서 측류 영역에서는 이런 파워수와 레이놀즈 수의 관계가 이렇게 반비례 관계가 나오기 때문에 요거로 플롯해서 이 KP는 이제 기울기가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 KP 값을 어떤 시스템에서 우리가 쉽게 뉴턴 유체에 대해서 정의를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계수는 유효 전단율 계수라는 건데 이 KS는 앞서 멜치너 오토에서 유효 전단율은 임펠러 스피드에 이렇게 비례해서 정의를 했다면 저희는 이제 컨파인드 플로우가 아니고 입구와 출구가 있는 유동이기 때문에 이 유효 전단율을 어페런 시어 레이시랑 비례한다고 보고 그때 그 시스템에 관한 상수를 KS로 잡았습니다. 그래서 이 KS는 앞에서 KP를 구한 동일한 시스템에 전단율과 전도 관계를 알고 있는 비뉴턴 유체를 넣고 이때 비뉴턴 유체의 파워수를 계산합니다. 그래서 이 뉴턴 유체의 파워수와 비뉴턴 유체의 파워수를 같게 하는 그때 유효 값을 유효 레이놀즈 수라고 보고 다시 거꾸로 이 유효 레이놀즈 수로부터 우리가 유효 전도 값을 우리가 유추해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단율과 전도 관계를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유효 전도로부터 유효 전단율을 계산할 수 있고 거꾸로 이 유효 전단율로부터 KS 값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KP와 KS는 이 시스템을 대표하는 유동수라고 보시면 되고 그래서 입구와 출구가 있는 이런 복잡한 안에가 어떤 복잡한 형상이 있든 상관없이 이미 형상에서 비뉴턴 유체의 정량화를 몇 가지 해보면 대표적인 게 유효 전단율인데 이 유효 전단율은 어페런시얼과 비례한다고 보았고 그 시스템을 대표하는 상수를 KS로 놓았습니다. 어페런시얼레이스는 유량이랑 스케일링 되고 그래서 이 유효 전단율 계수 KS는 유체의 물성과는 상관없이 유동 형상만의 함수이므로 예를 들면 우리가 원형 파이프 유동에서 KS 값을 우리가 파워로 모델에서의 그 유관 물성인 N 값과 비교했을 때 KS 값이 거의 변하지 않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상수로 잡고 이 시스템에서의 KS 값은 0.8이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KS 값을 알게 된다고 하면 우리 어페런트 시험에서 우리가 유량을 통해서 바로 계산할 수 있으니까 이 시스템의 유효 전단율을 계산할 수 있고요. 우리가 유효 전단율을 알면 유효 레이놀즈 수도 쉽게 이렇게 계산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압력 강화와 유량과의 관계도 예측을 할 수 있는데요. 어떤 주어진 유량에서 이미 시스템의 압력 강화가 예측이 가능합니다. 우리가 유효 레이놀즈 수를 알게 되면 우리가 측류 영역에서 이 파워수와 레이놀즈 수의 관계가 반비례임을 알기 때문에 파워수를 구할 수 있고 이 파워수로부터 우리가 이 에너지 관계를 알기 때문에 거꾸로 유량을 할 때 델피 값을 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확대 축소되는 이런 expansion contraction flow가 있을 때 확대 축소되는 비율에 따라서 유변 물성에 상관없이 KS 값이 거의 일정한 값을 가짐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1대 4대 1일 때에 KS 값은 0.71을 우리가 상수값으로 정의를 할 수 있고요. 그래서 이 각각의 이 익스펜전 레이쇼에 따른 KP와 KS 값을 우리가 플러스를 할 수 있고 만약에 우리가 어떤 시스템이 만약에 1대 4대 1의 시스템이다. 그때 KP는 얼마고 KS는 얼마라고 딱 정해지게 되면 우리가 쉽게 유동을 정량화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KP와 KS 값을 이용해서 레이놀즈 수와 파워와의 관계를 우리가 각각의
4개의 지오메트리, 예를 지금은 4개의 지오메트리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정의를 할 수 있고, 똑같이 1대 4대 1의 경우에 대해서 KP와 KS 값을 가지고 주어진 유량에 대해서 압력 강화가 얼마라고 예측을 했을 때, 그때 이제 상대 오차를 실제값과 비교해보면 1.1에서 2.7%로 거의 잘 맞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런 식으로 배풀이에 복잡한 배풀이 들어있는 이런 유동장에서도 똑같이 우리가 이 시스템에 대해서 KP와 KS 값을 정의를 할 수 있고, 동일하게 에너지 소산율 관계와 그 다음에 유량 압력 강화 관계도 쉽게 예측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그래프입니다. 또 우리가 많이 사용되는, 우리 산업에서 많이 사용되는 이런 다이 캐릭터리스틱도 쉽게 할 수 있는데, 복잡한 항상이지만 이런 복잡한 항상에 우리가 홀리거나 이런 것들 비뉴턴 물체를 넣었을 때 이때 전도가 얼마고 전단율이 얼마다라고 우리가 말하기 힘든데, 우리 이 시스템의 KP랑 KS 값이 이렇게 정해지게 되면 그때 사용되는 에너지가 얼마고, 그리고 유량과 압력 강화의 관계, 다이 캐릭터리스틱을 이렇게 쉽게 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 방법은 입구와 출구가 있는 어떤 임의의 지오메트리에 대해서 다 적용을 할 수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인시추 온사이트 프로세스 아이덴티피케이션 툴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에너지 소산이 점성에 의해서만 다 이루어진다고 우리가 가정을 했기 때문에 비스코엘라스틱 유체에 대해서는 아직 적용할 수는 없고 퓨처워크로 계속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결론 말씀드리면, 저희는 입구와 출구가 있는 임의 형상 유동장에서 압력 강화 유량만을 측정해서 비뉴턴 유체의 유동 정량화 기법을 개발하였고요. 유효 전단율, 유효 레이놀 주수, 에너지 소산율, 압력 강화 유량 관계 등을 쉽게 예측할 수 있음을 보였습니다. 감사합니다.